은퇴한 남편이 거실에만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요? 이 세 가지 안 하면 황혼이혼 당합니다. 지금 남편분이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서 당신이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아니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차려달라고 하면서 반찬 투정까지 하고 있지는 않나요? 만약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꾹 참고 계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. 그러다 화병 걸려서 덜컥 쓰러지면 나만 손해고 억울해서 눈도 못 감아요. 은퇴한 남편과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생기는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해결책을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거나 결국 법원 가서 도장 찍게 됩니다. 내 남은 인생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만드는 비법.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. 제 주변에 김영숙이라는 68된 동생이 하나 있어요. 이 친구가 평생 공무원 뒷바라지 하면서 알뜰살뜰 살았는데 3년 전에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거든요. 처음 한 달은 남편 고생했다고 보약도 해먹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았답니다. 그런데 딱 석 달 지나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. 남편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점심 뭐냐고 묻고 영숙 씨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누구 만나냐 몇 시에 들어오냐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한 겁니다. 심지어 청소기 좀 돌리라고 하면 내가 평생 밖에서 일하다 왔는데 집에서까지 일해야겠냐며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. 결국 영숙 씨는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까지 실려갔어요. 이게 남의 얘기 같으세요?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집안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. 은퇴 후 남편은 갈 곳이 없어서 불안하고 아내는 나만의 시간이 사라져서 숨이 막히는 이 상황,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그냥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. 현명하게 대처해서 남편 기 살려주면서도 내 자유를 확실하게 챙기는 세 가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공간과 시간의 분리, 다시 말해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부부는 무조건 한 방을 써야 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데 은퇴 후에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평화가 찾아옵니다. 24시간 붙어 있으면 아무리 사이좋은 인고 부부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? 먼저 각자의 공간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. 방이 여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각 방을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게 절대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. 잠자리 독립은 수면의 질을 높여서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입니다. 코 고는 소리, 뒤척이는 소리 때문에 밤잠 설치면 다음날 예민해져서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내게 되잖아요. 만약 집이 좁아서 각 방이 어렵다면 거실은 남편 구역, 안방은 아내 구역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세요. 그리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절대 서로를 찾지 않는 침묵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난 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각자 방에서 책을 읽든 낮잠을 자든 유튜브를 보든 절대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. 이때 중요한 건 남편에게 여보, 당신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지내기 위해 각자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라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겁니다.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두면 오히려 서로를 대할 때 훨씬 더 애틋하고 반가운 마음이 생깁니다. 두 번째 해결책은 가사 노동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. 남편분들 은퇴하고 나면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아내분들도 남편 기 죽을까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며 참고 계시고요. 절대 안 됩니다. 은퇴는 남편만 한 게 아니라 아내로서의 전업주부 역할도 은퇴할 때가 된 겁니다. 이제부터는 가사 분담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. 말로만 설거지 좀 해줘라고 하면 잔소리로 듣고 흘려버립니다. 냉장고 앞에 종이 한 장 딱 붙여 놓으세요.
구체적으로 남편이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맡기세요. 예를 들어 분리수거, 욕실 청소, 식사 후 자기 그릇 설거지하기, 이 세 가지는 남편 담당으로 못 박으세요. 여기서 중요한 팁은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도 절대 타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아이고 당신이 해주니까 내 손이 호강하네 고마워요라고 칭찬 폭격을 날려주셔야 합니다.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서 칭찬을 해주면 신이 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삼시세끼 밥 차리는 문제, 이거 정말 심각하죠. 아침은 간단하게 빵이나 과일로 각자 해결하고, 점심은 국수나 볶음밥처럼 한 그릇 음식으로 해결하고, 저녁만 제대로 차려 먹기로 규칙을 정하세요.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 날로 정해서 아내도 부엌에서 해방되는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. 이게 처음에는 남편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,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고 약한 척하며 호소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들어줍니다. 세 번째 해결책은 대화의 기술을 바꾸는 것입니다. 은퇴한 남편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내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삐지기 쉽습니다.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게 해야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왜 맨날 그래라는 비난조의 말을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참 행복할 것 같아라는 나 전달법으로 바꾸는 겁니다. 예를 들어 TV 소리 좀 줄여 시끄러워 죽겠네라고 쏘아붙이는 대신에 여보, 내가 요즘 귀가 좀 예민해서 그러는데 소리 조금만 줄여주면 훨씬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식이죠. 그리고 남편이 옛날 왕년의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 이야기할 때 듣기 싫다고 말 자르지 마세요.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대단했네 하고 추임새만 넣어주세요. 남편은 밖에서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집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. 아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고립감을 느끼고 그 화살은 결국 아내에게 돌아옵니다. 하루에 딱 10분만 남편의 말동무가 되어주세요. 그 10분의 투자가 나머지 23시간 50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. 여러분 늙어서 믿을 건 그래도 옆에 있는 배우자밖에 없다고들 하죠. 하지만 그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이야기입니다. 무조건 참는다고 효부상 주는 것도 아니고 화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간분리, 가사분담, 대화법 변경 이 세 가지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도해 보세요. 처음에는 어색하고 남편이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 남편도 서서히 변하고 여러분의 숨통도 트일 겁니다.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챙길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.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우아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.